나도 조금 어트랙티브하거든. 지금부터 해야 돼? 반말 모드. 반말해. 안 보이지? 진짜 쉽지 않구만. 안녕 오디마 친구들. 나는 이번에 새로 나온 뉴페이스 빈센트라고 해. 빈센트. 신디 대신에 내가 나와가지고 조금 실망한 남들이 좀 있을 텐데 앞으로 한동안 내가 나올 거니까 어쨌든 잘 부탁해. 5회차 동안 이제 할 거는 구글 애널리틱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구글 애널리틱스는 웹이나 앱에 대해서 들어오는 데이터를 추적할 수 있는 툴이야.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 구글 애널리틱스는 이제 웹이나 앱을 분석하는 툴 중에 이제 점유율 1등이야. 점유율 1등. 근데 왜 이게 1등이냐? 참 강력한 포인트긴 한데 이게 무료거든. 무료니까 해보고 싶은 사람이 너나 나나 여기 쓰니까 당연히 많은 사람이 쓸 수밖에 없고, 이게 이제 1등으로 딱 자리를 잡고, 물론 유료 버전도 있긴 해요. 그게 훨씬 더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어. 그런데 뭐 엄청나게 이제 웹이나 앱 트래픽이 크지 않은 이상 그냥 무료 버전을 써도 이제 마케팅적인 인사이트를 뽑는 거에 있어서는 크게 무리가 없거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거야. 디지털 마케팅 시장에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은 좀 알겠지만, 작년 10월 15일에 구글 애널리틱스 관련해가지고 빅 뉴스가 났었어요. 그게 뭐냐면 새로운 버전의 구글 애널리틱스가 출시가 됐던 거야. 이 이름이 이제 GA4라고 이제 명명이 되어 있어. 왜 GA4냐면 이게 네 번째 버전이에요. 네 번째 버전이어서 단순하게 GA4다. 기존에 우리가 쓰는 거는 뭐 GA3 이런 건 아니고 유니버셜 애널리틱스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어. 5분 뒤마에서는 GA4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 이유가 기존 거가 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기존 거는 사실 이미 자료가 많아요. 자료가 워낙 많아가지고 이게 뭔가 책까지 그래서 아래 링크에서 이제 간접광고 피해. 우리는 어쨌든 GA4에 대해서 할 거고, 이걸 하는 이유는 새로운 거니까 함께 새로운 거 알아가 보자, 이런 취지야. GA4에 대해서 마케팅 실무자 입장에서 이제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로는 데이터를 추적하는 방식이 이전이랑 되게 많이 달라졌다.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이전 버전에 비해서 구글 애널리틱스가 제공하는 리포트가 굉장히 간결해졌어. 세 번째는 워낙 그게 간결해졌으니까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기본적으로 받아볼 수 없는 상황도 생길 거잖아. 그걸 대비해가지고 맞춤 리포트가 굉장히 강화됐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하나씩 풀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첫 번째, 데이터 수집 방식이 바뀌었다. 이게 왜 바뀌었느냐? 몇 년 전부터 인터넷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이슈가 조금씩 강화되고 있단 말이지. 그 전까지 데이터를 수집하는 그 전체적인 기반, 그 자체는 이제 브라우저의 이제 쿠키라는 걸 기반으로 이제 잡아내기 시작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거 마음대로 수집을 해도 되는가? 과연 이 쿠키에 대해서 이제 정보를 이제 매체 쪽에서 빼가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화두가 됐었어. 이거 자체를 쿠키를 기반으로 한 게 아니라 사용자 기반으로 데이터 수집을 하겠다라는 걸로 이제 시장이 조금씩 이제 변화가 되고 있는데, 이게 생각해보면 기업이 아무리 그냥 기존 우리 방식을 한다고 할 수가 없는 게, 국가에서 갑자기 이거 막아버리면 끝나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시장 같은 거 최근에 좀 이슈되는 거 보면, 유럽에서 환경오염이 좀 심각하니까 2025년부터는 내연기관 생산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기업들이 난리 나는 거고. 그래서 IT 쪽에서도 개인정보 이슈가 완전히 수면 위로 올라오기 전까지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다. 두 번째 특징은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리포트가 좀 줄었다, 좋게 말하면 좀 간결해졌다라는 건데, 이거는 유니버셜 애널리틱스 이전 버전 GA랑 좀 비교해서 이야기를 해볼게. 유니버셜 애널리틱스에서는 내가 추적 코드만 이렇게 홈페이지에 설치를 해놓으면은 기본적으로 100여 가지 리포트를 내가 볼 수 있었어. 그런데 이번에 업데이트된 GA4에서는 딱 15개만 보여주고 있어요.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것만 위주로 일단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느낌이야. 100여 가지 리포트를 제공을 하고 있었을 때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리포트는 딱 좀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추려가지고 15개로 해준 게 아닐까 싶어.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제 맞춤 리포트 기능이 되게 강화됐어. 그 이전에도 맞춤 리포트 기능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좀 한정적이었거든. 딱 표 형식으로 보여주고, 이게 가로에는 어떤 거, 세로에는 어떤 걸 넣겠다, 뭐 이런 수준이었는데, GA4에서는 조금 이쁜 그래프로도 보여줄 수 있게 템플릿이 이렇게 좀 있고,
그거에 대해서 표를 만드는 방식 자체도 좀 세련되게 그 폼 자체가 좀 바뀌었더라고. 이렇게 우리 실무자 입장에서는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었다. 실습을 하러 갈 건데 구글이 이제 오픈해놓은 데모 계정이 있어. 이제 그걸 같이 보면서 어떤 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기존의 애널리틱스와 지금 업데이트된 GA4는 어떤 게 다른지, UI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걸 함께 같이 보러 가도록 할게요. 오케이, 렛츠고. 이만 친구들, 실습장에 왔어. 구글 애널리틱스 데모 계정에 들어가서 구글 애널리틱스 이전 버전, 유니버셜 애널리틱스와 지금 버전 GA4를 뭐가 다른지, 모양새는 어떻게 또 달라지고 서로 이거 어떻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지 기본적인 거를 한번 같이 알아볼 거야. 그러면 일단 데모 계정을 한번 들어가 봐야겠지. 우리가 구글 애널리틱스를 기존에 열심히 운영되고 있는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면 뭐 깡통 계정 만들어봤자 뭘 볼 수 있겠어. 이거 데이터를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구글이 오픈해 놓은 이 데모 계정을 들어가는 방법을 알려줄게. 구글에 딱 이렇게 접속해. 나처럼 검색하는 창에 구글 애널리틱스 데모 계정, 이렇게 직관적인 키워드를 치고 들어가면 여기 제일 위쪽에 이 데모 계정 애널리틱스 고객센터 요게 있어요. 그럼 요거를 딱 클릭을 해줘. 그러면 뭔가 좀 어려워 보이는 이런 가이드 페이지가 나오는데 용기를 가지고 그냥 스크롤을 내리고 보면 여기 중간에 이제 데모 계정 액세스 요게 있어요. 요거를 클릭을 해보죠. 클릭, 짜잔, 이렇게 떴어. 자, 그러면 이렇게 뭔가 체크를 해야 되는 이 4개가 나오는데, 이거는 뭐 지금 우리는 데모 계정 이제 테스트를 보는 거니까 모두 선택 해제 및 저장 요거를 눌러주면 돼. 그러면 지금 실제로 데이터가 들어오는 구글 애널리틱스 계정에 함께 들어온 거야. 우선 이 데이터들을 쭉쭉쭉 보기 전에 여기 위쪽에 여기를 클릭을 한번 해보자. 여기를 클릭을 해보면 지금 나는 조금 이게 뭐가 많긴 한데 친구들은 아마 이 데모 어카운트라는 이 계정만 보일 거야. 여기 데모 어카운트 안에 GA4 뭐 플루드잇이라고 있고, GA4 구글 머천트 스토어, UA 구글 머천트 스토어, 이렇게 3개가 나누어져 있어. 이 UA 구글 머천다이즈 스토어, 이게 기존 UA, 그러니까 유니버셜 애널리틱스에 대한 데이터를 보는 게 이제 이 부분인 거고, GA4라고 이게 앞쪽에 적혀 있는데 신규 버전의 구글 애널리틱스의 데이터를 보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유니버셜 애널리틱스 여기를 먼저 한번 봐보자. 기본적으로 떠 있는 게 이제 유니버셜 애널리틱스야. 그럼 여기를 보면 실시간 뭐 잠재 고객, 여기 획득, 행동 전환, 이렇게 큰 카테고리 5개가 나누어져 있고, 쭉쭉 보면 여기에도 굉장히 여러 개가 있고, 잠재 고객을 클릭해 보면 여기 안에서도 또 여러 개가 있고, 여기 또 한 번 들어가면 또 뭔가가 있고, 이런 식으로 내가 볼 수 있는 데이터들이 상당해. 추적 코드를 이렇게 심어놓은 것만으로도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들을 볼 수가 있어. 여기는 그냥 이 정도까지만 알고 이제 넘어가자. GA4는 어떤지 한번 보자. 요거를 클릭해서 GA4 여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 자, 그럼 여기도 뭔가 조금씩 바뀌었지. 자, 여기 보면은 이게 조금 생긴 게 좀 다르지? 조금 미래로 간 것 같은 UI가 좀 보이고, 그 옆에 리포트들이 이제 함께 보이고 있어. 근데 요것들 한번 클릭을 해보면, 자, 획득도 조금 간결하지? 이 참여. 여는 것마다 한 3개 정도씩 있지. 4개. 이거는 딱 하나밖에 없고, 인구 통계 쪽도 눌러봐도 2개, 기술 쪽도 눌러봐도 2개. 이 2개는 리포트가 아니야. 이거 이제 나중에 이제 맞춤 리포트 만드는 거고. 그러면은 우리가 구글 애널리틱스 4를 설치를 하고 나서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은 요 데이터들. 훨씬 더 간결해졌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맞춤 보고서를 만들 수 있는 이 부분을 한번 잠깐만 볼게. 그럼 여기서 분석 커브를 한번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맞춤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템플릿이 나타나게 돼. 이런 식으로 이제 맞춤 데이터가 나타나는 거지. 시각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데이터를 넣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나타나는 거고, 이 부분은 5회차 중에 한 회를 이제 좀 집중적으로 넣어가지고 함께 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과연 이 데이터들은 어디를 통해서 오는 거냐, 이 부분만 짚고 나서 실습을 마무리하도록 하자. 이 구글 애널리틱스 기존 버전에서 얘네들이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지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볼게. 지금 이 소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냐면, 일단 구글에서 구글 머천다이즈 스토어, 이 사이트가 뭐냐면 이제 구글에 이제 굿즈를 파는 사이트인데, 굿즈를 파는 사이트에 이제 구글에서 애널리틱스 추적 코드를 이렇게 심어놓은 거야. 그러면 이제 데이터가 이 사이트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수집이 될 거 아니야. 그 데이터들을 데모 계정에 어카운트를 계속 보내고 있는 거야. 우리가 구글 데모 계정에서 이렇게 데이터를 보고 있으면 그게 그냥 구글에서 인위적으로 만든 데이터가 아니라 실제로 이 사이트에서 발생하고 있는 데이터를 애널리틱스에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들어간 상태에서 애널리틱스를 들어가 보면
여기 실시간에 보면 한번 위치, 그럼 이렇게 지금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잖아. 이 중에서 사우스 코리아 여기 3명 나오지. 이 3명 중에 1명이 나요.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다. 다시 아까 이 목록을 잠깐만 보면, 자, 이 두 개는 이제 구글 멀천다이즈 스토어라는 사이트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거고, 그럼 이 플루드잇은 뭐냐? 얘네가 테스트로 만든 어플리케이션이야. 그 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갔을 때 그 데이터들을 여기 안에서 볼 수 있는 형태라고 보면 돼.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이제 리포트를 어떻게 보는지, 뭐 이런 좀 자세한 방법이라든가 맞춤을 어떻게 보는지, 뭐 이벤트를 어떻게 만드는지, 이런 기능적인 부분들은 나머지 회차에서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 오늘 고생 많았어 친구들. 안녕. 숲속의 빈센트, 숲빈. 객관적인 얼굴보다 조금 더 잘생기게 편집해줬어요. 안녕. 벌써 두 번째 시간이구나. 오늘은 뭘 할 거냐면 GA4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리포트가 이제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거기서 어떤 걸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 거야. GA4가 이제 추구하는 뭔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 뭔가에 대해서를 먼저 이야기를 해볼게. GA4의 리포트를 크게 이렇게 보면은 이제 수명 주기와 사용자 이렇게 크게 나눠지는데, 수명 주기는 어떤 거냐면 사실 이게 번역 투여가지고 수명 주기라고 딱 들었을 때 느껴지는 그 뜻은 아니야. 물론 그 수명 주기라는 거를 그려내는 리포트도 있긴 한데 그것만 있는 건 아니고, 수명 주기라는 번역된 대카테고리 안에 사용자들이 어떻게 우리 플랫폼에서 움직였는지에 대해서 정리해주는 리포트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 사용자라는 대카테고리에서는 플랫폼에서 막 왔다 갔다 움직였던 흐름의 중심이 됐던 사용자들에 대한 속성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거야.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에서 왔는지, 뭐 성별이 뭐였는지, 연령이 뭐였는지, 뭐 이런 것들이 사용자 안에 있는 거고, 조금 더 나아가서 사용자 안에 기술이라고 나눠져 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건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하도록 할게. 어쨌건 GA4에서 수명주기 사용자 이렇게 나눠졌다고 했잖아. 다 유저한테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 유니버설 GA랑 가장 차별화되는 포인트야. 그러면 유니버설 애널리틱스, 그러니까 이전 구글 애널리틱스와 GA4에 대해서 어떻게 구성이 다르냐에 대해서 물어봤었어. 일단 유니버설 애널리틱스에서는 어디서 왔는지, 사용자들의 속성이 뭔지도 물론 나오지만, 또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플랫폼에 있어서 어떤 페이지를 방문했는지, 이 플랫폼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어떤 전환이 많이 발생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많이 보여지는 거예요. GA4 새로운 버전에서는 이 플랫폼이 뭐 어쨌는지 저쨌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 이 플랫폼들을 이용한 사람들에 대해서 정리한 리포트들이 많이 나와 있다. 그게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어. 쇼핑몰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 요즘에는 홈페이지랑 어플리케이션을 동시에 운영하는 쇼핑몰이 굉장히 많단 말이야. 그러면 데스크탑에서 홈페이지에서 쇼핑을 하다가 이동 중이거나 이럴 때도 추가적으로 그 상품이 생각나면 어플리케이션을 켜가지고 이어서 쇼핑을 하고, 마지막 결제하기 전에 회사 노트북 켜가지고 다시 한번 좀 훑어보고, 이런 경우들이 많잖아. 똑같은 회사의 플랫폼인데 A를 썼다가 B를 썼다가 다시 A를 썼다가 플랫폼의 흐름이 되게 중요해졌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A라는 플랫폼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또 B라는 플랫폼에 대해서 중점을 둬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 자체가 파편화된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란 말이지. 그걸 통으로 수집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사이트를 유연하게 이용하는 소비자들한테 자연스럽게 초점이 맞춰져야 되니까 당연히 플랫폼에 대한 중요도는 이제 떨어지는 거지. 결국에 플랫폼은 거들 뿐, 이런 시각으로 사용자 중심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흐름이 GA4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다 라고 이해하고 이제 넘어가 보자. 자, 그러면 기술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봐 보자고. 그러니까 이전 버전의 GA는 웹,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추적하는데 최적화된 추적 코드를 썼었단 말이야. 그런데 그 흐름을 이렇게 분석을 하려면 웹에 있는 것도 추적을 해야 되고 앱에 있는 것도 추적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여기서도 되고 여기서도 되는 추적 코드로 바뀌어야 된단 말이지. 그 기술에 맞게 바뀐 데이터를 추적하는 코드가 데이터 스트림이라고 해. 근데 데이터 스트림이라는 용어 자체가 굉장히 생소해. 데이터 스트림이라고 하면은 그냥 단순하게 해석을 했을 때 정보의 흐름이잖아. 여기서도 아까 얘기했던 GA4의 취지가 나오는 거야. 앱이나 웹이나 그런 흐름이라는 거를 데이터 스트림이라는 추적 코드를 활용해 가지고 분석을 하고 그걸 리포트를 하겠다라는 것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GA4 리포트의 중점적인 취지다. 자, 그러면 이제 리포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대략적으로 리포트가 어떤 식으로 조금 더 구분이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하고 실습으로 가는 게 좀 편할 것 같아. GA4의 대카테고리는 수명주기와 사용자 이렇게 나누어진다라고 했잖아. 이 수명주기는 또 어떻게 나눠지냐, 수명주기라는 대카테고리에서 획득, 참여도, 수익, 창출, 유지 이렇게 한 단계 이렇게 더 나눠지게 되는데, 획득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웹이나 앱에 어떤 식으로 들어오게 되는지, 참여도는 들어온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행동을 얼마나 많이 발생
발생을 시켰는지에 대한 리포트인 거고, 수익 창출은 말 그대로 그냥 수익 창출. 지금 뭐 아직까지 막 구체적으로 만들어진 그 데모 계정은 없지만 광고 수익이라든가 이제 매출이 어느 정도 발생했는지 이런 게 이쪽에 나타나게 될 거고, 마지막으로 유지는 신규 사용자라든가 재방문자라든가 특정 그룹 단위로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 서비스를 꾸준히 이용을 했는지 이런 부분이 나타나는 거고, 사용자에서는 인구 통계, 기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인구 통계는 뭐 어떤 나라에서 들어왔는지, 이 사람들의 나이가 어땠는지, 성별은 주로 어떤지, 이런 데모그래픽 관련한 속성들이 그 안에 쭉 정리가 되는 거고, 기술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기를 들어왔는지, 운영체제가 뭐였는지, 그 기기의 버전이 뭐였는지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게 돼 있어. 정리를 하면은 수명주기에서는 획득, 참여도, 수익 창출, 유지, 사용자에서는 인구 통계, 기술 이렇게 6가지의 준 카테고리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이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함께 실습을 통해 가지고 알아보도록 하자. 오케이, 렛츠고! 이부터 실습을 시작할게. 여러분 이제 구글 데모 계정에 들어오면 되고, 나는 구글 데모 계정이 아니라 내가 관리하는 다른 계정으로 들어왔어. 왜 그러냐면 구글 데모 계정에서는 이제 인구 통계 데이터가 설정이 안 돼 있어가지고 내가 보여주고 싶어도 보여줄 수가 없거든. 그래서 내가 그냥 다른 계정에 들어왔다는 것만 참고해가지고 인구 통계만 빼고 이제 따라와주면 좋을 것 같아. 옆에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획득, 참여도, 수익 창출, 유지, 요 수명주기 밑에 이게 4가지 카테고리가 있고, 이제 사용자 카테고리 안에 인구 통계, 기술 이렇게 6개의 준 카테고리들이 있는데, 이거를 함께 알아볼 거야. 여기 획득에 먼저 들어가 보자. 사용자 획득과 트래픽 획득이 있는데, 이 사용자는 말 그대로 유저 단위로 카운팅을 하는 거고, 트래픽은 트래픽 단위로 이제 수집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내가 오늘 한번 들어가고 그리고 내일도 또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사용자는 한 명인데 트래픽은 2번인 거잖아. 그걸 나눠가지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라고 보면 돼. 그러면 여기에서 트래픽 획득을 대표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자.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 날짜는 지난 28일, 약 한 달 정도 데이터들이 모여지고 있고, 페이스북을 통해 들어왔다, 구글 광고를 통해 들어왔다, 네이버 브랜드 검색을 통해 들어왔다, 이런 식으로 내가 구분해 놓은 카테고리에 따라서 데이터 수집이 되게 돼.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 화면만 딱 봤을 때는 생각보다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많이 없어. 그래서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냐,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플러스 버튼을 옆에 누르는 거야. 유니버셜 애널리틱스에서 보조 측정 도구라고 있는데, 그 역할을 이 플러스가 한다고 하면 돼. 예를 들어서 이 리포트는 전체 데이터를 이제 소스 매체라는 기준으로 쭉쭉쭉 나눠놓은 거잖아. 이거를 한 번 더 2차 기준으로 세그먼트를 하겠다라는 의미야. 예를 들어 여기를 클릭한 다음에 성별로 하면은 똑같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들어왔는데 성별로 아직 규정되지 않은 사람들이 이 정도, 여자로 규정된 사람이 이 정도, 1차 기준 이후 2차 기준으로 한 번 더 이제 나뉘어지는 거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세부적으로 볼 수가 있고, 옆으로 한번 쭉 가보면 이벤트 수라고 나와 있어. 이벤트는 내가 의도하는 그 행동을 얼마나 했느냐라는 건데, GA4를 이렇게 설치를 해버리면은 기본값으로 이제 제공이 되는 이제 이벤트들이 있거든. 예를 들어 퍼스트 비지트라든가 스크롤 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많이 주어지는데, 이 부분들을 또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들을 뽑아낼 수 있어. 다음 참여. 페이지면 화면이 있어. 어떤 페이지에 우리 유저들이 많이 들어갔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처음에 디폴트 값으로는 뭐 페이지 제목, 화면 클래스라는 걸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단 말이야. 근데 요거를 클릭을 해보면 또 여러 가지 옵션들이 지정을 할 수가 있어. 요거를 한번 클릭을 해볼게. 그러면은 아까 페이지 제목들이 나와 있던 게 페이지 경로로 이렇게 바뀌어. 근데 페이지 경로가 무슨 의미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페이지 URL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페이지 패스라는 의미가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는 과정에서 페이지 경로라고 해석이 된 거여서 그냥 기술적으로 URL이 다른 표현으로 된 거다라고 이해를 하면 크게 어렵지 않을 거야. 페이지 경로, 페이지 URL이 이런 데들을 많이 방문했구나라는 걸 알았어. 근데 여기에서 이제 랜딩 페이지로는 어디로 방문한지 알고 싶다. 만약에 내가 메인 페이지로 들어왔다가 상품 페이지 봤다가 다시 메인 페이지 보면 메인 페이지는 2번이고 상품 페이지는 1번이잖아. 그런데 그게 아니라 랜딩 페이지 기준으로 했을 때 데이터만을 알고 싶다. 뒤쪽에 있는 상품 페이지 다시 돌아온 메인 페이지 이거 다 필요 없다. 처음 페이지만 알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뒤에 있는 이벤트 쪽을 좀 활용할 수가 있어. 여기 아까 얘기했던 이벤트, 요거를 클릭한 다음에 세션 스타트, 요거를 지정을 해주면 방문했던 페이지 URL은 이제 이런 페이지들인데, 우리가 이벤트, 즉 처음으로 들어온 랜딩 페이지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페이지에 2566명, 이 페이지에 176명, 이런 식으로 들어왔다라는 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 유지도 아직 많이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서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만 하고 넘어갈게. 유지 쪽을 보면 신규 사용자는 뭐 이 정도가 들어왔고, 뭐 그 중에서 재사용자는 이렇게 들어왔고, 그 동지 집단 사용자 유지 보면은 1일 활성화 유저, 7일 활성화 유저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추이가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정도만 보면 되고, 여기 사용자 유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텐션, 첫날 들어온 사람들이 만약에 100명이라면 첫날 그리고 둘째 날까지 연속으로 들어온 사람들의 비중, 세 번째 날까지 연속으로 들어온 사람들의 비중,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사용자 인구 통계, 어떤 나라에서 많이 들어왔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 클릭을 하면 또 다양한 옵션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성별을 클릭하면 이 사이트에 들어온 유저들 중에 이제 구글이 규정하는 성별 기준으로 이게 얼마나 많은 유저들이 들어온지가 나타날 수 있고, 만약에 연령이다, 어떤 연령들이 많이 들어오는지 이렇게 알 수가 있어. 연령과 성별을 만약 동시에 한 화면에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 연령이지만 보적 측정 도구에서 또 성별로 해서 클릭을 하면 성별과 연령이 한 화면에 동시에 나타나게 되지. 마지막 기술 세부 정보 보면 어떤 브라우저로 많이 들어왔는지, 어떤 기기 카테고리로 많이 들어왔는지, 뭐 운영체제 버전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기기를 많이 쓰는 사람들이 우리 홈페이지에 방문을 하는구나 파악을 하고 데이터 마케팅에 활용할 수가 있어. 다음 주에는 분석에서 내 리포트를 좀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는 거, 이런 방법을 함께 알아볼 거야 친구들. 기대하라고. 파이팅! 그대가 먼저 보여주지. 잠깐만. 잠깐만. 시속? 역동적. 시속? 안녕 친구들, 오늘 머리를 내렸어. 부드러워 보이고 싶어가지고 3회차 이야기를 시작하지. 오늘은 GA4의 맞춤 리포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야. 저번 시간에는 GA4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리포트에 대해서 설명들을 했었는데, 이제 그 리포트들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거를 이제 못 찾았을 때, 그럼 내가 뭐 어떻게든 기존에 있는 거를 막 짜맞춰가지고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맞춤 리포트 기능을 활용해가지고 그걸 구현을 할 수가 있거든. 쉽게 얘기해서 맞춤 리포트는 GA4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항목들을 내가 조합해가지고 원하는 내용을 싹 뽑아내는 기능이다. 자, 그럼 시작해보자. 맞춤 리포트를 활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되게 유용한 기능이 당연히 많을 거잖아. 근데 그 중에서 딱 하나 유용한 기능을 꼽자고 하면, 데이터를 되게 심도 있게 세그먼트 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야. 그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떤 리포트를 보다가 플러스 버튼을 눌러가지고 조금 더 세그먼트해서 좀 디테일한 리포트를 본 적이 있었잖아. 그냥 일반 리포트에서는 딱 2단계밖에 안 됐거든. 그런데 맞춤 리포트에서는 최대 5개까지 쪼갤 수 있어. 예를 들어서 네이버를 통해서 들어온 애들 중에 성별 남자 여자 비율은 어땠는지, 그 사람들 중에서 기기는 어디로 들어왔는지, 뭐 이런 것들이 보여진다라는 거지. 그래서 데이터들은 굉장히 세분화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거를 나중에 뭐 추출까지 할 수 있다. 그런 게 하나의 큰 장점인데, 자세한 부분은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일 수 있으니까 실습 때 진행을 해보도록 하자. 맞춤 리포트를 만들어 봐야 될 텐데, 본격적으로 실습에서 만들기 전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개념들이 있어. 크게 3가지 내가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싶은 건데, 측정 기준, 그 측정 항목, 세그먼트, 이 3가지야. 이 3가지의 개념만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내가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조합하는 게 굉장히 쉽거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넘어가자. 첫 번째, 측정 기준인데, 측정 기준은 쉽게 얘기해가지고 어떤 기준으로 데이터를 분류를 할 거냐라는 거야. 조금 더 쉽게 예를 들자면, 내가 GA 수많은 데이터들 중에 국가를 기준으로 이렇게 좀 하고 싶다, 소스 매체를 기준으로 나누고 싶다,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게 이제 측정 기준이다. GA 리포트가 있다고 치면 가로열로 나누어지는 게 측정 기준이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측정 항목이야. 측정 항목은 국가별 이렇게 쭉 나와 있고, 소스 매체별 이렇게 가로로 나와 있는데, 소스 매체별로 어떤 값들을 볼 거냐 라는 것들을 정해야 되잖아. 세션일 수도 있고, 사용자 수일 수도 있고, 이벤트 수일 수도 있는 것처럼, 여기 방금 내가 얘기한 국가별로 쪼개는데 뭐 세션 수를 볼 거다, 이벤트 수를 볼 거다, 뭐 사용자 수를 볼 거다, 요 부분들이 이제 측정 항목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세그먼트인데, 세그먼트는 내가 원하는 조건의 데이터만 보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쭉 나와 있으면, 근데 나는 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만 볼 거다, 나는 네이버를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의 데이터만 볼 거다 라고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게 이제 세그먼트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 no, 너 다른 개념이야. 봐봐, 국가별로 나눴어. 미국, 한국, 뭐 프랑스 이런 식으로 국가별로 데이터를 쪼개서 본다고 생각해봐. 미국, 한국, 프랑스가 있는데, 이 기준별로 들어온 사용자, 세션, 이벤트 수, 이런 것들이 이제 세로열로 카운팅이 되는 거란 말이야. 국가별로 들어온 거고, 이 국가별로 어떤 데이터가 찍히는지는 알았어. 근데 이것들이 만약에 PC로만 들어오는 사람들 하고 싶다 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PC로 들어오는 사람 중에 국가별로 쪼개고, 그거에 대한 사용자 수, 이벤트 수 이렇게 쪼개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가로열은 국가, 세로열은 항목, 그리고 이것들에 대한 데이터 중에 뭐 PC로 들어온 사람들은
것들은 이제 세그먼트로 이렇게 빼놓는 거지. 그렇게 해서 세 가지가 다른 개념이다 라는 건데, 이해가 되니? 이해가 되지 않으면 댓글로 물어보면 내가 친절하게 답해줄게. 뿅. 개념을 좀 알았으니까 그럼 이제 GA4 실습 때 이제 우리가 메뉴에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메뉴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을 하고 실습에 넘어가도록 할게. 우리 GA4에서 맞춤 리포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분석이라는 메뉴에 들어가야 돼. 근데 분석이란 메뉴를 클릭해보면 또 두 가지로 나뉘거든. 분석 커브, 템플릿 갤러리 이렇게 나뉘어. 근데 먼저 템플릿 갤러리 이 두 번째 부분부터 설명을 하면, 템플릿 갤러리를 누르게 되면 내가 이 맞춤 리포트들을 어떤 식으로 만들 건지, 어떤 모양으로 만들 건지 메뉴가 쭉 나와. 거기에서 내가 원하는 메뉴를 클릭해가지고 그 모양에 맞는 리포트를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 근데 뭐 그 안에서 내가 이 모양으로 만들까 저 모양으로 만들까 이렇게 고민이 될 수 있는데, 그거는 크게 걱정할 필요 없어. 이제 하다가 이게 내가 의도한 게 아니네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바꿀 수 있거든. 그리고 이제 첫 번째가 분석 커브인데, 분석 커브는 방금 얘기했던 템플릿 갤러리를 포함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메뉴뿐만이 아니라 만들어진 리포트들을 그 안에서 다시 꺼내볼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하면 돼. 템플릿 갤러리에서 내가 이 모양으로 만들어야지 라고 했는데 만들고 나서 끝나고 없어져 버리면 안 되잖아.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추출해가지고 리포트를 만들었어. 나중에 그걸 다시 써먹을 필요가 있잖아. 그럼 그때 분석 커브에 들어가서 내가 저장했던 리포트를 클릭해서 볼 수가 있다 라는 거가 분석 커브의 기능이야. 이해는 다 됐니? 그냥 말로만 들으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실습을 해보도록 하자. 오케이, 렛츠 무브. 자, 오늘은 GA4 실습을 할 건데 맞춤 리포트를 이제 만들 거야. GA4 이제 인위적으로 여기 데이터에 들어왔어. 우리가 어떤 걸 볼 거냐면, 여기 밑에 이제 맞춤 리포트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 분석이라는 메뉴를 활용해야 되거든. 여기에서 이제 분석 커브, 템플릿 갤러리 이 둘 중에 이제 분석 커브로 가면은 맞춤 리포트를 빠르게 만들 수 있어. 탐색, 뭐 유익 경로 분석, 경로 분석 이런 것들이 쭉쭉쭉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비어 있으면 클릭하면은 쉽게 만들 수가 있고, 클릭하면 기본적으로 요 기법이라는 데에 탐색이라는 메뉴가 나와 있거든. 메뉴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난 이거 싫고 다른 걸로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서 편하게 바꿔버리면 돼.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메뉴들로 바꿔버리면 되는 거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기본적으로 딱 세팅되어 있는 이 탐색 메뉴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이거를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은 이상 크게 바꿀 일은 많이 없다. 이 부분만 유념을 하고 넘어가자. 그럼 우리가 이 분석 리포트를 만들려고 하는데 일단 이거 제목을 지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나중에 구분하기 쉽게. 그럼 여기 옆에 분석 이름 요거를 바꾸면 돼. 5분기만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 밑에 한번 쭉쭉쭉 항목을 보면 세그먼트라는 게 있고, 측정 기준라는 게 있고, 측정 항목 이렇게 나눈 게 있어. 아까 얘기했던 그 세 가지지. 이거는 어떤 데이터들을 볼 거냐, 그리고 이거는 어떤 걸로 나눌 거냐, 나눈 기준에 대해서 어떤 항목들에 대해서 데이터를 확인을 할 거냐, 이 부분을 이제 나누는 거야.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5개, 3개 제공이 되어 있는데, 내가 만약에 요거 말고 다른 거를 가져오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 옆에 이제 플러스를 눌러버리면 구글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측정 기준이나 측정 항목들을 선적을 할 수 있거든. 제공하는 것들이 메뉴들로 나누어져 있고, 이거는 시간 날 때 편하게 한 번씩 구경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 내가 원하는 거를 찾을 때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거야. 우리는 일단 여기서 사용자 요거를 클릭해가지고 한번 여러 가지 좀 가져와 보자. 시군구, 연령, 적용을 눌러버리면 내가 추가적으로 선택한 측정 기준이 여기에 그대로 적용이 돼 있어. 측정 항목도 마찬가지. 활성 사용자 수, 이벤트 수, 거래 이렇게 기본값들이 있는데 다른 것들을 알고 싶다라고 하면 이 버튼을 클릭해가지고 여기 기타 쪽에 보면 세션 수, 이탈 뭐 이런 것들, 사용자 방문 수 이것까지 적용. 그러면 내가 선택한 것들이 여기 밑에 쭉쭉 나오지? 그럼 여기에서 이것들을 가지고 이제 이쪽으로 드래그 앤 드롭을 하면서 내가 나만의 리포트를 만드는 과정인 건데, 일단 요 라인에 국가 이거 임의로 가져와 볼게. 이게 어떤 의미인지. 국가를 가져오면 국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데이터들이 옆으로 이게 나오게 되지. 근데 이 데이터들은 뭐냐? 여기 값에 보이는 활성 사용자, 즉 측정 항목이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내가 방문 수도 가지고 오고 싶고 세션 수도 가지고 오고 싶다 라고 하면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을 하는 거야. 그럼 이런 식으로 내가 여기 측정 항목에서 값으로 끌고 온 데이터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지. 활성 사용자 수를 만약에 이 뒤쪽 세 번째 열에서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요거를 그대로 드래그 앤 드롭해서 뒤로 빼면 돼. 이렇게 원하는 걸로 바뀌지. 요것들을 어떤 식으로 또 활용할 수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볼게. 자, 이 행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일단 국가로 나눈 거잖아. 만약에 국가 플러스 지역별로도 좀 알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지역을 그대로 2차로 끌고 와버리면 돼. 국가로 나눠지고 지역별로 쭉 나눠지지.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연령별로 또 알고 싶다라고 하면 연령별로 이렇게 세 번째 기준을 만들어 버리면 돼. 그러면 국가로 나눠지고 이게 또 시군구로 나눠지고 그 안에 또 연령이 나눠지는 거야. 근데 여기에 딱 10개밖에 안 보이잖아. 그럼 요거는 요 행표시 요거 때문에 그런 거거든. 요거를 늘려주면 돼. 50개.
이게 50개의 항목까지 이렇게 쭉쭉쭉쭉 보이게 되고, 그럼 여기에서 요 열은 뭐냐? 여기도 측정 기준을 가져오라 했거든? 한번 이걸 가지고 직접 한번 가져와 보자. 딱 기기 카테고리 이걸 가져와 볼게.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국가, 지역, 연령이 3단계로 나누어지고, 여기 내가 열로 가져왔던 기기 카테고리가 위쪽에 모바일, 데스크탑, 태블릿으로 나눠가지고 각각의 값들이 그대로 이제 나타나게 되지.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원하는 것만큼 쪼개어서 볼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세그먼트. 지금 이거 데이터들은 모든 사용자에 대한 데이터란 말이야. 이 세그먼트에서 나는 모든 사용자 말고 그 미국만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내가 원하는 조건값을 이 세그먼트로 가져와. 그러면은 이렇게 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만 싹 골라가지고 여기에 보여지게 돼. 만약에 이것들을 내가 추출하고 싶다, 뭐 엑셀 파일이나 파일로 가지고 싶다라고 하면은 데모 버전에서는 활성화가 안 됐을 텐데 내 계정을 가지고 있으면은 다운로드 버튼이 여기 보이거든. 클릭을 해가지고 구글 시트. 여기에서 이렇게 임포트 데이터를 뽑아버리면 데이터가 이렇게 추출이 되게 돼. 내가 원하는 것들을 여기서 마음대로 가공할 수가 있다. 자, 그럼 이렇게 만들었어. 이거를 그럼 나중에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 보면 여기 뒤로 보기 한번 버튼 눌러볼게.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분석에서 분석 허브를 들어왔다고 하면 여기에 5분 뒤만 맞춘 리포트, 요거를 클릭을 하면은 아까 내가 세팅했던 리포트를 바로 볼 수가 있다. 오늘은 여기서 실습을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 또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한 주간 또 화이팅! 체감 나이 25. 레모네이드 자몽 버섯? 셔벗. 아, 이게 뭔지 알아, 이거? 망고 셔벗이야. 오늘은 뭘 할 거냐면, 저번에는 구글 맞춤 리포트를 했었고, 또 그 전에는 구글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리포트들을 봤었잖아요. 근데 리포트 이야기를 하다가 가끔씩 이벤트라는 용어가 나왔었는데, 오늘은 그 이벤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야. 일반적으로 이벤트다 라고 하면은 그 행사를 번역한 용어로 딱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아. 왜냐면 이벤트라고 했을 때 진짜 뭐 화장품 업체들 아니면 게임 회사들 이벤트 합니다 라고 하면 할인 행사, 즉 행사라고 이렇게 좀 연결지어서 생각하게 되잖아. 근데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이벤트는 조금 다른 의미야. 어떤 개념이라고 이해하면 되냐면, 우리가 구글 애널리틱스 내에서 측정하는 항목 중에 이제 의미 있는 행위, 우리 사이트나 웹에서 나에게 의미 있는 행위가 딱 발생했을 때 그거를 이벤트가 발생했다 라고 표현을 해. 그러면 이 의미 있는 행위라는 거는 되게 주관적이잖아요. 그 의미 있는 행위에 대해서 좀 규정을 해야 되거든. 이번 GA4에서는 그 이벤트가 좀 몇 개를 좀 공통적으로 제공해 주는 것들이 이미 좀 있어. 예를 들어서 페이지 뷰라든가 스크롤이라든가 다운로드 버튼 클릭 뭐 이런 부분들은 GA4의 기준에 맞춰가지고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주거든. 그런데 그 외적으로 우리 사이트, 우리 서비스에 맞는 의미 있는 행동, 그러니까 우리 서비스에 커스터마이즈된 이벤트가 따로 있을 거 아니야. 그거는 또 따로 세팅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오늘은 그 따로 세팅을 하는 방법과 어떤 식으로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측정을 하는지 그걸 함께 알아볼 거야. GA4에서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는 그 이벤트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면, 기본적으로 걔네들이 제공하는 거는 페이지 조회, 파일 다운로드, 동영상 호응, 이탈 클릭 이런 것들이 있어. 총 6가지가 규정되어 있고, 여기에서 우리가 데이터 스트림을 설치했을 때 이제 이벤트 이 6가지를 뭐 수집하시겠습니까? 수집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선택지가 뜨거든. 거기에서 우리가 이건 수집할래요? 이건 수집 안 할래요? 라고 마우스 클릭으로 이렇게 세팅을 할 수가 있어. 그런 것들을 가볍게 세팅을 하면 바로 데이터가 수집이 되게 돼.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이벤트 태그는 어떻게 심어야 될까? 이제 말 그대로 명령어를 이제 태그 형태로 발급받아서 그거를 이제 심어야 된단 말이야. 내가 원하는 행동이 발동했을 때 그 태그를 실행시켜서 그 실행된 태그가 구글 애널리틱스에 데이터를 보내는 이런 움직임으로 이루어진단 말이지.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 홈페이지나 어플리케이션 안에서 그 이벤트가 발생을 할 거니까 결국에 이벤트가 발생하는 대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홈페이지나 어플리케이션일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벤트 태그라는 걸 심는다라는 의미는 구글 애널리틱스 내부에서 이렇게 건드리는 게 아니라 구글 애널리틱스 외부에 우리 홈페이지에 직접 그 명령어 태그를 심어가지고 구글 애널리틱스로 보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해. 그 이벤트 태그를 그럼 심어야 되잖아. 그럼 심을 때 어떻게 심어야 될까? 일단 심는 방법은 2가지가 있는데, 구글 디벨로퍼 사이트, 그러니까 구글에서 제공하는 이벤트 양식에 맞춰가지고 내가 직접 태그를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직접 내가 심는 방법. 그리고 2번째는 이제 구글 태그 매니저라는 플랫폼을 활용해가지고 심는 방법. 그 2가지가 있어. 첫 번째 방법부터 얘기를 하면은, 이건 진짜 말 그대로 이제 우리 홈페이지나 어플리케이션에 코딩을 수정할 수 있는 사람이 직접 코드를 내가 짜가지고 심는 방법인데, 사실 직접 심는 게 제일 좋아. 직접 심는 게 제일 좋고 뭐 구동할 수 있는 것도 많고 그렇긴 한데, 내가
그거에 대한 이해도라든가 전문 지식이 없으면 사실상 이거를 직접 신기는 너무 어려워. 그래서 대부분 이제 마케터들은 두 번째 방법을 많이 쓴단 말이야. 그 구글 태그 매니저라는 걸 활용해서 이제 심는 건데, 구글 태그 매니저는 태그, 뭐 트리거, 뭐 변수 이런 세 가지 조합들을 활용해 가지고 내가 원하는 시점에 이제 행위가 발생을 했을 때 태그가 딱 발동되게끔 마우스 클릭 몇 번으로 세팅을 할 수가 있어. 물론 조금 개발 이해도가 필요하긴 한데 직접 심는 거에 비하면 정말 편하게 할 수 있고, 나는 이번 시간에 그 두 번째 구글 태그 매니저를 활용해 가지고 씻는 방법을 좀 알려주려고 해. 그거 왜 추적하냐고. 일단 그 태그 매니저로 추적이 되는 부분은 뭐 엄청 복잡한 부분까지 될 수는 없고, 근데 물론 태그 매니저 안에 어떤 행위가 발생을 하는 시점을 트리거라는 용어로 지정해가지고 그때 태그가 발동하게끔 세팅을 한단 말이야. 근데 그 트리거 안에 우리가 세팅할 수 있는 그 기준들이 몇 개가 딱 있어. 예를 들어 스크롤이라든가 특정 버튼 클릭이라든가 페이지 뷰, 동영상 시청, 뭐 이렇게 크게 뭐 4가지 정도를 많이 쓰는데, 이 4가지 정도 안에서의 순서를 지정해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는 뭐 얼마든지 가능하다. 프로그램 뭐 코딩을 활용해가지고 하면 뭐 어떻게든 할 수도 있겠는데 비즈니스엔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한 번도 못 봤던 것 같아요. 태그 매니저를 활용해가지고 애널리틱스에서 이벤트 잡는 거를 할 건데, GA4로 들어오면서 태그 매니저랑 되게 그 연계성이 좋아졌어.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벤트를 추적할 수 있는지 이제 실습에서 알아볼 건데, 우리가 구글 애널리틱스만 쓰다가 갑자기 태그 매니저를 처음으로 여니까 조금 헷갈릴 수 있거든. 근데 이 부분은 한번 천천히 같이 알아가 보자. 함께 가자. 뿅. 우리가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이벤트를 삽입하는 거를 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구글 태그 매니저에 접속을 해야 돼. 구글 검색창에다가 구글 태그 매니저라고 쳐줘.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에서 무료 사용 태그 매니저에 접속이 돼. 지금 영어로 나와가지고 좀 안돼. 만약에 내가 아이디를 가지고 있으면 한글로 나타나게 돼. 이미 나는 계정이 있으니까 임의로 다시 로그인 해볼게.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거를 골라서, 자, 이게 태그 매니저인데 아마 태그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데모 계정이 없어가지고 이제 따라하기는 힘들 거야. 여기서 이런 게 있구나 라는 정도만 실습에서 같이 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 태그 매니저에서 우리가 구글 애널리틱스 이벤트 태그를 삽입한다 라고 가정을 할 때, 여기 태그에서 새로 만들기를 누른 다음에 G4 이벤트 태그 이름을 내가 원하는 걸로 붙이고, 태그 구성에서 여기 G4 구성 있고 이벤트가 있는데 여기 이벤트 우리 클릭을 하고, 여기에서 내가 미리 세팅해 놓은 GA4 태그, 이거는 추적 코드를 여기로 이렇게 이름을 넣어 놓고, 이름은 편하게 입력을 하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여기가 중요한데, 이벤트 매개 변수를 입력하는 게 중요해. 여기서 이제 행추가를 몇 개를 해보면 이 매개 변수 이름은 뭘로 할 거고 그거에 대한 값은 뭘로 할 거니 라고 우리가 입력을 하게 되거든. 그 전에 유니버셜 애널리틱스에서는 카테고리 액션 라벨이라고 좀 정해져 있었어. 그런데 이게 정해져 있지 않고 카테고리 액션 라벨이라고 인위적으로 나뉘어져 있었던 기준까지도 우리가 직접 세팅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 기준 자체가 정해져 있지 않아. 예를 들어서 매개 변수는 테스트, 여기는 테스트 1 이렇게 임의로 가정을 하자. 혹시 모르니까 0311-1 0311-2 122 그냥 요거에 대한 값을 요거다 라고 임의로 내가 설정을 해놓는 거야. 여기 트리거에다가 이건 그럼 이 이벤트 태그를 언제 쏠 거냐 라는 건데, 이거는 그냥 인위적으로 모든 클릭이 됐을 때 전부 다 쏠게 라고 그냥 설정을 하는 거야. 여기에서 원래 결제 완료가 됐을 때 이 이벤트를 쏠게, 장바구니에 넣었을 때 이벤트를 쏠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예시를 봐야 되기 때문에 사이트에서 클릭이 일어날 때마다 이 이벤트를 쏠게 라고 내가 설정을 하는 거지. 그리고 저장을 하고 제출. 새로운 게 적용이 됐어. 구글 애널리틱스로 들어가가지고 실시간 리포트를 들어가 보면은 지금 사이트 안에서 클릭이 일어날 때마다 이벤트가 잡힐 거야. 여기 잡히고 있는 이벤트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아까 내가 GA4 테스트 이벤트라고 했던 거는 지금 안 잡히면 조금 시간이 걸릴 수가 있거든. 그래서 내가 여기에 GA4 테스트 이벤트 어제 똑같이 만들어놨어. 그럼 이런 식으로 내가 명명한 이벤트명이 여기 잡혀.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그거에 대한 액션 값, 뭐 카테고리 값 이런 것들이 여기 쭉쭉쭉 나오고, 액션 값이 뭐지? 라고 클릭을 해보면 이거는 987, 아까 내가 1111 뭐 2 입력한 그 임의의 값이 여기 나타나는 거야. 만약에 액션이 클릭이라고 규정하겠다라고 해서 클릭이라고 타이핑을 했으면 여기 클릭이라고 나올 거고, 다운로드라고 내가 딱 가정을 했으면 여기 다운로드라고 나오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태그 매니저를 지정을 한 다음에 여기 안에서 확인할 수가 있다. 그럼 나중에 리포트를 확인을 해야 될 때 어떻게 하느냐라는 건데, 그럼 참여도에서 이벤트 여기 안에서 리포트를 봐야 되는 거고, 방금 세팅했으니까 그건 안 될 거라서 또 임의대로 보자.
어제 세팅해 놓은 거를 본다고 했을 때 요거에 대한 카테고리 액션 뭐 이런 거 내가 방금 해놓은 뭐 여러 가지 매개 변수들을 보고 싶어. 그러면은 여기 플러스를 눌러가지고 이 맞춤 이벤트 범위에 들어가면 내가 만들어 놓은 게 이렇게 나오게 돼. 그러면은 어제 내가 이 미리 만들어 놨던 0310이라는 거에 대한 값이 여기에 보조 지표로 활용이 되게 돼. 맞춤 이벤트 범위 여기 안에까지 지정을 해줘야 내가 이벤트로 쏜 값을 리포트로 이제 볼 수가 있다라는 의미란 말이야.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밑에 보면은 맞춤정이라는 게 있어. 여기에 들어간 다음에 맞춤 측정 기준 만들기를 누르고 측정 기준 이름을 이제 내가 원하는 걸로 하면 되고, 그리고 이벤트 매개 변수 이 부분을 아까 내가 설정했던 테스트 0311-1, 0311-2 이걸 그대로 가져오면 돼. 그리고 똑같이 하나를 임의로 가지고 오는 거야. 이름은 그대로 입력하고, 이게 포인트는 요거를 그대로 가져와야 된다. 내가 잡고자 하는 이벤트 GTM에서 세팅했던 거를 이게 매칭이 되어야 얘가 그 값을 가져온다 라는 거.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은 한 하루 정도 지나면은 이 데이터가 잡히기 시작해. 그럼 이 이벤트를 잡았다고 치자. 그 이벤트에 대한 값도 우리가 추적을 할 수 있다 라고 했을 때 설정한 이벤트는 어디서 볼 수 있냐? 그거는 여기 이벤트에서 볼 수 있어. 24시간 정도 지나야 업데이트가 되는데 혹시 몰라가지고 실습을 위해 미리 여기 만들어놨어. 어제 잡아놓은 것들이 오늘 이게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거야. 이벤트를 만들어 놓은 게 잡히기 시작하면 여기 리스트업이 쭉 되는데 이 중에서 나는 이거를 이벤트가 아니라 전환으로 책정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요거를 키면 돼. 이렇게. 그러면 나중에 전환으로도 잡을 수 있어. GTM이랑 GA랑 같이 활용하면서 조금 어려운 게 있었을 텐데 댓글로 문의를 주면 내가 친절히 잘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 오늘도 고생했어 친구들. 안녕. 만약에 5명 더 찍어야 돼요. 형 잠시만. 너무한 거 아닙니까? 건강한. 근데 어떻게 내려오지 이거? 아 잠깐만. 잠깐만. 이야기를 시작하지. 안녕. 나 5분 뒤만 이제 빈센트인데. 벌. 마지막 시간인데 좀 아쉽기도 하고 시원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이래야지 뭐. 어쨌건 마지막 시간은 잠재 고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야. GA4의 이제 잠재 고객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잠재 고객은 어떤 기능을 하냐면 우리 사이트에 예를 들어서 이제 많은 유저들이 들어왔어. 그럼 이들의 데이터를 기본적으로 전부 다 이렇게 보여주게 되는데 그 전체 데이터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조건에 맞는 유저들에 대한 데이터만을 구분해주는 기능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돼. 잠재 고객은 이제 한번 내가 조건을 만들어 놓으면 최대 이제 540일까지 이걸 보관을 할 수가 있어. 근데 540일까지 보관을 한다는 게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GA가 깔린 특정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그 이후에 내가 한 번도 방문을 하지 않더라도 GA에서는 잠재 고객 조건에 내가 맞는다면 최대 540일까지 나를 못으로 보고 계속 이용할 수가 있게 하는 기능이거든. 1년 반, 맞아. 근데 어쨌건 그냥 최대가 540일이고, 만약에 이제 내가 그냥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굳이 뭐 540일 동안 잠재 고객을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이러면은 굳이 540일로 안 하고 뭐 30일, 60일 이렇게 끊어가지고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해. 자, 그럼 잠재 고객은 이제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제 활용하는 방법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세그먼트로 활용하는 방법인데, 이 세그먼트가 뭐냐면 아까 잠깐 얘기했던 그 전체 데이터 중에 내 조건에 맞는 유저의 데이터만 GA 리포트로 보는 기능이야. 예를 들어 어떤 거냐면, 조건이 이제 난 남자의 데이터만 GA 리포트로 보고 싶어, 혹은 여성 유저의 데이터만 GA 리포트로 보고 싶어 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난 네이버를 통해서 들어온 유저들의 데이터를 GA 상에서 좀 보고 싶어 이럴 수 있잖아.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세그먼트라는 걸로 이제 나눠 가지고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세그먼트라는 게 내가 원하는 거 딱 한 조건만 이게 붙여가지고 그 조건에 대한 데이터만을 이렇게 편하게 볼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 최대 4개까지, 예를 들어서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 해가지고 세그먼트를 하나 해서 최대 4개의 데이터를 한 화면에 이제 비교하면서 볼 수도 있어. 그 세그먼트라는 거는 이제 굳이 그 잠재 고객의 기능을 활용하지 않더라도 사용할 수 있어. 원래 있던 기능이고. 그런데 이제 잠재 고객으로 세그먼트를 하면 어떤 게 좋으냐면, 되게 내가 원하는 조건을 편리하게 그때그때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잠재 고객으로 남자 혹은 여자로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세근해놨다. 그러면 내가 오늘 들어와가지고 바로 남자 조건으로
세그먼트를 할 수 있는 거고, 다음날 기존에 세팅되어 있던 여자 조건으로 세그먼트를 바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지. 인터넷으로 따지면 이제 즐겨찾기를 추가해서 계속 활용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아니, 두 번째 기능은 뭐냐면 구글 애즈를 활용해 가지고 잠재 고객을 이제 타겟팅으로 활용을 하는 거야. 이게 예를 들어 어떤 게 있느냐, 잠재 고객을 통해 가지고 이제 주의사항에서 이제 구매를 1회 이상 일으킨 유저들을 내가 수집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걸 수집을 해놨다가 이제 구글 애즈라는 툴을 활용해 가지고 나중에 이 구매를 1회 한 사람들에게 대해서만 뭐 광고를 송출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마케팅으로까지 활용을 할 수 있거든. 그런데 이렇게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구글 애널리틱스랑 구글 애즈 이 두 개의 계정이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둘 간에 서로 이렇게 연동이 꼭 되어 있어야 돼. 아, 갑자기 뭐 구글 애즈라는 단어가 나와서 좀 놀랐지? 놀랄만해. 근데 구글 애즈에 대해서 잠깐만, 영어가 나왔으니까 잠깐만 설명을 하면은, 이제 구글 애즈는 광고를 송출하는 구글의 마케팅 툴이야. 예를 들어서 유튜브 광고라든가 구글 디스플레이 광고, 그리고 배너 광고, 그리고 검색 광고, 그리고 뭐 앱 광고 같은 거를 할 때 이제 구글 애즈를 통해 가지고 활용을 하게 되거든. 그래서 구글 애널리틱스의 잠재 고객을 활용할 때는 뭐 이 모든 광고보다는 구글 디스플레이 광고라든가 뭐 유튜브 광고 이 두 개를 할 때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도 해.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세팅하는 거를 좀 실습으로 보여주면 좋은데, 그렇기에는 너무 이게 양이 길어져 가지고 이거는 나중에 다음 좋은 기회가 있을 때 알려주도록 할게. 자, 이제 마지막 이제 실습을 할 건데, 실습은 이제 잠재 고객을 주위에서 세팅을 해보고, 그리고 이거를 세그먼트에 이용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팅은 직접 못하지만 구글 애즈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내가 예시로 보여주면서 마무리를 할게. 자, 그러면 이제 날씨도 좋은데 이제 가자고. 자, 짜잔, 벚꽃 뚜뚜 뚜뚜뚜 뚜뚜뚜 안녕 뚜뚜. 마지막 실습 시간인데, 잠재 고객을 만들어 볼 건데, 잠재 고객은 여기 왼쪽 메뉴에서 밑으로 쭈쭈쭈쭉 내려보면 잠재 고객이라고 있어. 클릭해서 여기서 만들면 돼. 구글 데모 계정은 우리가 잠재 고객을 만들어 볼 수가 없어가지고 임의로 운영하고 있는 GA 계정으로 실습을 하고 있어. 참고만 해줘. 처음에는 원래 아무것도 없을 거야. 이건 내가 미리 만들어 놨을 뿐이고, 새로운 잠재 고객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 오른쪽 옆에 파란색 버튼에 새 잠재 고객, 이거를 눌러서 만들면 돼. 여기를 보면 추천 템플릿 처음부터 새로 시작 이게 있는데, 나는 일반적으로 맞춤 잠재 고객으로 하고 내가 원하는 건 다 할 수 있으니까 이 화면이 나타나면 내가 원하는 이름 여기 입력하고, 포함 기간, 우리가 아까 최대 540일까지 이거를 모을 수 있다라고 했잖아. 그러면 540일은 이렇게 하면 되고, 따로 의미로 모으고 싶은 기간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조정을 하면 돼. 나는 뭐 1년만 하겠어, 아니면 6개월만 하겠어 라고 하면은 일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숫자를 입력해 놓으면 돼. 그러면은 이 잠재 고객에 대한 모수는 최대 180일까지 보관이 된다라는 의미인 거야. 보관 기간을 정했으면 우리의 조건을 정해야 될 거 아니야. 어떤 조건에 맞는 잠재 고객을 수집할지, 그거는 이제 이쪽에 이 가운데 부분에서 하게 돼. 자, 하나하나 보자. 새 조건 추가, 요거를 눌러보면은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제공하는 조건들, 그리고 내가 맞춤으로 뭔가 만들어 놓은 게 있다면 그거에 대한 조건들이 쭉 이렇게 뜨게 돼. 그럼 여기에서 남자 혹은 여자만 보고 싶어 라고 하면 밑에 여기 인구 통계가 있지. 인구 통계에서 성별, 여기 빈 공간을 클릭을 해보면 여성, 남성, 뭐 기타 이렇게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있어. 이 기타는 뭐냐면 제3의 성이 아니라 구글 애널리틱스 기준으로 여성인지 남성인지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는 좀 모호한 유저군이 있을 거 아니야. 아직 분석이 덜 된 그런 것들은 기타 쪽으로 빠지게 돼. 근데 예를 들어서 난 여성 데이터만 보고 싶다라고 하면 여성, 여기에 뭐 조건 값을 정하면 되는 거고, 뭐 언제든지 이거는 그냥 클릭을 해주면 돼. 그러면은 조건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오른쪽에 대충 이런 정도의 사용자들이 있어요 라고 대략적인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이 되는 부분이 있어.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고, 여기에서 만약에 여성이면서 어쩌고 하면서 뭐 좀 교집합을 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여기 end를 눌러가지고 여성이면서 연령이 20대에서 30대 정도 되시는 분, 이런 식으로 딱 정하면은 교집합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지. 만약에 여성이고 어쩌고 라고 하면은 이쪽에 이제 5어 라고 있지. 5어 버튼을 누르면 여성 또는 남성 뭐 이런 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내가 아무거나 임의로 해볼게. 여성 또는 남성 잠재 고객만 보여줘 라고 입력을 하고 저장을 누르면 이렇게 잠재 고객이 만들어져. 지금 이 사용자 10명 미만 뭐 이런 부분은 아직 그 수집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나중에 데이터가 쌓이게 되면 수집이 될 거야. 그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어디에 쓸 수 있냐? 아무거나 한번 들어가 볼까? 획득해서 사용자 트리피 데이터를 보고 있다 라고 했을 때 여기 위에 보면 모든 사용자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 이게 세그먼트를 하기 전에 우리 사이트에 들어온 모든 사용자가 여기 있다라는 걸 의미하고, 여기서 만약에 뭐 일부 사용자의 데이터만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클릭을 해가지고
이 조건을 다른 걸로 맞춰주면 돼. 여기 원래 여러 가지 조건들이 또 나와 있는데 잠재 고객이라고 치면 내가 명령한 잠재 고객 이름을 선택할 수 있게 이게 나와 있어. 그럼 잠재 고객 이름에서 측정 기준을 만든 지 얼마 안 돼서 뜨지 않는데 시간이 지나면 여기에 이제 구현이 되게 돼. 근데 이제 미리 만들어 놓은 걸로 그냥 해보자. 확인을 하면 내가 만들어 놓은 테스트 조건에 맞는 세그먼트들이 여기에 보여지게 돼. 그럼 아까 4개를 동시에 비교하는 건 뭐냐라고 하면은 여기 비교를 추가하면 돼. 예를 들어서 연령이 18 이상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했을 때 데이터를 쭉 내려보면 해당 조건에 맞는 데이터들이 옆에 나타나게 돼. 원래 하나씩만 나타났다가 4개를 한눈에 비교를 할 수 있게 표현이 되는 거야. 이게 아까 내가 처음에 세그먼트에서 말했던 잠재 조건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이제 두 번째, 구글 에즈에서 활용을 하는 건데 구글 에즈에서 활용을 하는 방법은 사실 처음부터 알려주면 좋은데 그냥 보는 것만 하자. 예를 들어서 캠페인이 아무거나 있다 라고 했을 때 구글 애널리틱스와 구글 에즈가 연동까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잠재 고객을 만들었으면 특정 광고 그룹단 내가 타겟팅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들어가서 잠재 고객을 누르고 여기 찾아보기 쪽에 그래서 쭉 보면 지금 아직 나오진 않고 있는데 만약 구글 에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구에서 이 잠재 고객 관리자에 들어가면 내가 만들어 놓은 잠재 고객의 모수들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데 방금 만들어 놓은 거는 보이지 않는데 하루 정도 지나게 되면 내가 아까 보여준 테스트라는 거 있지 요게 잠재 고객 관리자에 뜨게 돼. 그리고 여기 소스를 보면 구글 애널리틱스 GA4에서 생성된 잠재 고객이다. 추후에 타겟팅을 진행하게 될 때 이 테스트라는 거를 내가 찍어서 구글 마케팅을 진행할 수가 있다. 오늘 실습은 여기까지고 비록 5회 차 실습은 여기서 끝났지만 올해 말이나 뭐 내년에도 만나도록 하자. 안녕.